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에 대한 배상 수준을 80%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은행 본점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부 최홍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네. 최 기자는 뉴스토마토에서 가장 미남자로 꼽히고 있죠? 감사합니다. 예, 나올 때마다 제가 상당히 좀 오징어가 되는 그런 기분이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취재를 잘 해왔을 텐데 본격적으로 한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단은 뭐 잘 끝났군요. 끝났기 네, 때문에 뭐 배상 비율도 나왔겠습니다만 이 80%라는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떤 회의 과정, 어제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떤 금융 분쟁이 생기면 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합리적인 도출 사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금감원이 합리적인 그런 중재 사항을 도출하면 은행과 소비자끼리 이를 수용하거나 또는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금융감독원은 이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DLF 6건을 이제 검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불안전 판매로 모두 판단됐습니다. 6건 모두가 불안전 판매로 판단이 된 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40% 그리고 많게는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로 정했습니다. 예. 40%, 80% 아까 세 개 기준을 했다고 했는데 이 세 개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 과거에 비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예를 들어 2014년에 불거졌던 동양 CP 회사채 불안전 판매 사태 때에는 30% 안팎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금융 취약 계층에게 불안전 판매를 했다는 것이 이제 페널티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일례로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또 난청인데다가 고령의 치매 환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점이 이번 배상 비율 80%를 결정한 계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에다가 치매 환자. 글쎄요. 은행 계약이 가능할까 좀 궁금한 그런 면도 좀 있을 텐데 80%까지 배상 비율을 정해졌군요. 일단 지금 뭐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있고 뭐 금감원에서도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특정인을 거론을 해서 좀 어떨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80% 배상 비율을 받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금감원이 지금 내세운 대책, 다시 말하면은 투자자 책임을 좀 강하게 묻는 그런 대책에 따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선 책임은 은행에게 좀 많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원래 원칙대로라면 은행은 손실 감내 수준을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성향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도 있는 거고 공격형 투자인 사람도 있는 건데 이런 투자 성향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공격형 투자 성향이다라고 이미 작성한 다음에 불안전 판매를 진행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40%부터 80%까지 배상 비율이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금융 상품을 판매했는데 뭐 이 과정에서도 기초자산 등 상품 구조를 잘못 설명한 경우도 있고 또 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무조건 공격형 투자 상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서는 뭐 40%부터 뭐 65%, 뭐 75%까지 다양한 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을 정했습니다. 예. 지금 뭐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가 좀 나왔습니다만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라고 은행에 속여서 팔았던 경우 75%까지의 배상 비율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비자들, 금융 소비자, 피해 소비자들이겠죠. 이 피해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 조정안이다 보니까 각 당사자들의 반응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80% 비율이라고 하면 예전보다 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80% 비율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수용할 줄 알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100%좀 배상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유를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79세 치매 환자에게 고위험 금융 상품을 팔았다고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기 행위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예. 이것을 100%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쪽 논리대로라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지금 뭐 이 배상 기준만 지금 제시가 된 것이지 중립적으로 끝난 건 아니죠. 네.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무래도 조정이다 보니까 이제 첨예하게 양측의 입장이 좀 계속 대립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우선 지금 DLF 관련해서 분쟁 조정 건수가 올라온 거는 한 210여 건입니다. 그 중에서 6건만 어제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어제 6건에 대해서 80% 배상 비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210여 건에 대한 나머지 210여 건에 대한 배상 비율이 또 80%만큼 나오리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210여 건에 대한 배상 비율도 앞으로 금감원이 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기 상품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민사소송으로 갈 확률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형사 책임으로 뭐 범죄냐 아니냐 여부를 가리는데 만약에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좀 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배상률이 기준이 된 것이 이제 그 210건 중에 총 210건 중에 6건. 네, 그렇죠. 이것을 이 샘플이라고 봐야 됩니까? 하여간 기준을 네네. 뽑아내기 위한 그런 예로 봤고, 그 중에 이제 30%, 40%, 80%, 이 6건을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모델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우선 40%에서 80%까지 한 것이고요.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 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40에서 80%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어쨌든 금감원의 기준은 40에서 80%, 최소 40에서 80%, 최대 80%까지 배상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40%에서 80%까지가 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률 기준이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이 민사소송이라든지 이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뭐 금감원의 의견이기도 하니까 이 정도는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